롯데마트에 납품하던 도내 중소업체가 할인 판매를 강요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물류비 떠넘기기와 뇌물 요구까지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도내 제조업체들이 내년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기 전망이 일자리마저 줄일 것이란 암울한 전망입니다. 군산 송전탑 공사에 주민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도 주민들은 전력 수요가 과장됐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롯데마트의 갑질 논란 속보입니다.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한 납품업체의 딱한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죠. 납품업체는 물류비와 수수료 떠넘기기, 뇌물 요구 등의 추가 횡포도 고발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마트에 고기를 납품하던 한 육가공 업체. 삼겹살데이라 불리는 3월 3일을 앞두고 롯데마트에 공문을 보냅니다. 소비 부진으로 재고가 쌓여 있다며 마트의 돈육 행사, 즉 할인 판매를 스스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롯데마트 측은 이 공문을 근거로 업체의 적자는 스스로 자초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공문도 접수가 된 게 있어요. 재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소집 차원에서 좀 이런 걸 진행을 해달라. 하지만 납품업체는 이 공문을 롯데 측이 요구했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에 요구하는 관행이라고 주장합니다. 업체는 롯데마트 관계자가 행사를 종용하는 내용의 전화 통화 내용을 근거로 공개했습니다. 다시 돈 무조건 주세요, 사장님. 저만 믿어주세요, 사장님. 제가 진짜 8월 말, 9월 말에 요 손익 마이너스 나는 거 지역과 상관없이 무조건 물건 가져갈게요. 납품 단가도 마진율을 3% 정도로 롯데 측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이는 도매 단가의 4분의 1 수준으로 업체로서는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납품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롯데와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업체는 하지만 문제의 공문으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전부 다 소송에 대비를 했더라고요. 거기 법무팀이 따로 있고 이제 저희는 처음이지만 이제까지 롯데는 제소를 많이 받아봤잖아요. 업체는 또 카드 할인 수수료와 물류비도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출액의 10%를 물류비로 떼어가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담당 직원이 뇌물을 요구했다며 당시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받은 건 2천만 원이고 제가 사실 통장으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중소업체는 롯데 납품 과정에 100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다며 공정거래 조정원을 통해 중재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롯데마트는 이 업체와 기간이 만료됐다며 납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내년에 도내 제조업체 10곳 가운데 7곳은 아예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경기 전망이 그만큼 비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내 기업인들은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도내 제조업체 13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내년 경제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86.5%에 달했습니다. 어두운 전망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응답업체의 60%만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시장 개척이나 외형을 확장하겠다며 적극성을 보인 업체는 24%에 그쳤고 대부분 기존 사업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경기 전망이 좋지 않고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그 생산 설비 인원 가지고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쪽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곳들은 불확실한 경제 사정과 불투명한 환율 전망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관적인 경제 상황은 채용에도 여파를 미칠 예정입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는 업체는 27.8%에 그쳤고 72%가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업인들은 내년 경제 화두로 경기 활성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 경제 구조 개혁 등을 꼽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규제 개선과 더불어서 기업들이 원하는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도내 기업인 대부분은 2, 3년 이후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어 제조업체의 긴축 경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어제 새벽 4시 41분 첫 지진이 발생한 익산 지역에서는 오전 5시 9분, 오후 5시 29분,
오후 9시 20분에도 각각 강도 0.8, 1.2, 1.7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는 가장 규모가 컸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여진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는 등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를 넘기는 현안 사업, 오늘은 어린이집 보육 예산인 누리과정을 진단합니다. 올해는 지방채 발행으로 대처했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예고되고 있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지난 6월 전북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충당하기로 하면서 임시 봉합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정부의 예산 떠넘기기를 막겠다고 약속하면서 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앞으로 시도교육감들이 공동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권고를 제가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맞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필요한 예산 817억 원 가운데 264억 원만 정부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방채 등으로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내년에 필요한 예산의 14%인 3천억 원만 지원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 150억 원 정도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과 환경 개선비로 쓸 예정입니다. 내년 상황도 알 수 없게 된 어린이집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준다고도 않고 교육감도 편성하지 않겠다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를 누구를 붙들고 어디 가서 매달려야 좋을지도 지금 저희는 그냥 막막한 상태입니다. 반복되는 보육 대란 속에 내년에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내년에는 적어도 지방교육청에다가 책임을 묻는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니라 직접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소재와 지방교육재정 위기 논란이 일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내년에도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책 없이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광주 대구 고속도로 통행료를 4차선 확장 개통에 맞춰 기존의 2배로 올리겠다고 밝히자 남원과 순창, 장수를 비롯한 주변 9개 시군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군은 지난 31년 동안 2차선 죽음의 도로를 이용하며 770명이 숨질 정도로 희생을 감수했는데 이제 와서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모레 중국 검역 전문가들이 방문해 군산 제2미국 종합처리장을 둘러보고 쌀 품질과 위생관리 체계 등 수출에 필요한 조건들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검역단은 제2미국 종합처리장을 비롯해 국내 6곳의 RPC에 대해 실사를 벌여 최종 1~2개를 수출업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송전 철탑 공사 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국가기관망 확충 요구가 7년째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새만금 송전 철탑 공사 현장에서 주민들이 공사 반대 시위를 연일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와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환경단체와 함께 주민들은 지금까지 100회 이상 기도회를 열어 송전탑 공사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 공사가 적법하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 사업, 시설 사업은 다 바뀌어야 돼요. 주인한테 얘기도 하고 사전 협의할 필요도 없이 먼저 공사하고 나서 나중에 돈 줄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법원은 이미 한전의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과 공사용 토지 사용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는 2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송전 철탑 전체 88기 중 50기가 세워졌고 한전은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한전이 전력 수요량을 과도하게 설정해놓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전은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을 위해 군산 변전소에서 새만금 변전소까지 14km 구간에 34만 5천 볼트급 송전선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 목적은 새만금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군산 지역의 전력 소비가 늘어나서 지금 선로로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송전철탑 공사는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를 거쳤고 대한 노선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강망 확충이라는 대전제와 주민 생존권 보장이라는 절실함이 충돌하는 가운데 양측 간의 타협점이 모색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는 오늘 전주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지난 2011년까지 시판된 가습기 살균제로 140여 명이 사망했다며 재조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이달 말까지 피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폐 질환이나 천식 증상이 있는 시민은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웃의 참된 봉사를 실천하고 주변에 귀감이 되는 효행을 보인 사람들을 격려하는 라이온스 봉사대상 시상식이 오늘 오후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라이온스 대상은 사회봉사부문의 정병훈 씨를 비롯해 효열부문 오영예 씨, 공익부문 박지훈 씨, 다문화부문은 신혜순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정읍시 내장상동 주민들께서 500만 원 전달해 주셨습니다. 고창군 상하면 이장들께서 100만 원 보내오셨습니다. 고창군 상하면 체육회에서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 이어서 보도합니다. 새정치연합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김춘진, 최규성 의원이 공동 지명됐습니다. 새정연은 3선으로 도내 최다선인 두 의원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